지난주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상호 연계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 경영 시스템이란 우리 플랜, 두 체크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사용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 경영 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이 안전보 경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SO 45001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2018년도에 제정한 ISO 45001 안전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주요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랜, 두, 체크, 액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35000이나 ISO 14001, ISO 9001인 품질 경영 시스템, ISO 14001인 환경 경영 시스템이나 똑같이 이렇게 1에서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2장은 인용 표준, 3장은 우리가 용어에 정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장에서 실행할 사항은 4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에 대한 사항은 4장 조직 사항과 5장 경영자의 리더십 및 근로자 창의망, 그 다음에 6장인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ISO 45001에서는 다른 경영 시스템과 달리 제5장에 보면은 근로자의 참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이 5.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가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랜의 첫 번째가 제4장인 조직 상황입니다. 조직 상황에는 우리 사업장의 현재의 우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조직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니즈,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근로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니즈라 하면은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나 아니면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의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안전보건 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안전보건 경영자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에 보면은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리더십과 실천 의지가 5.2에 나와 있고 5.2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을 설정하도록 5.2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은 안전보건 추진에 필요한 우리 각계각층의 권한과 리더십,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사항이 5.3에 되어 있고 5.4 사항이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에 관한 사항이 5.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에 관한 사항을 CEO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5.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장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플래닝은 6.1에 보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 잠재하고 있는 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평가를 6.1에 돼 있고 우리가 소위 리스크를 평가해서 우리가 개선 조치를 하는 하나의 또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오퍼튜니티, 기회라는 내용이 6.1에 나와 있고 6.2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6.2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 뒤에 관한 사항입니다. 7대 지원입니다. 안전보건 추진계획,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 7.1에는 우리 인력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7.1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에는 우리가 능력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격성, 적정한 사람을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게 7.2항에 있고 7.3은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또 7.3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우리 각계각층에 관한 상하 간의 의사소통 아니면 외부 이해관계자에 관한 안전보건의 의사소통이 7.4항이 되고 7.5는 이렇게 문서화 되겠습니다. 문서화와 정보화 되는 게 7.5가 됩니다. 8의 운용, 8.1은 우리가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이 8.1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하기 위한 안전보건 지침을 우리가 마련하고 제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8.1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8.1.2에는 6.1에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한 내용을 어떻게 개선 조치할 것인가 사항이 8.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까에 관한 사항이 8.1.2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3은 우리가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 해가지고 변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PSM, 안전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변경 관리를 이렇게 과거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일반 사업장에서는 변경 관리를 실행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설비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 이럴 때는 또 환경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서 변경 관리를 준수해서 우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 관리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8.1.4는 구매에 관한 사항이 8.1.4 안전보건에 관한 이런 보호구를 사거나 이런 안전보건 관련된 설비를 구매하실 때 설계, 그 다음에 구매 절차, 그 다음에 검수 절차, 그 다음에 시운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도록 한 게 8.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4.2가 우리가 협력업체 관리가 되는 거고 8.1.4.3이 우리가 아웃소싱 안전보건에 대한 우리 이 사업의 일부, 작업의 일부를 아웃소싱 할 경우에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8.1.4.3이 되고 8.2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상 대응 대비가 8.2가 되겠습니다. 체크, 검토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 9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은 우리가 제대로 안전보건 추진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게 9.1이 되고요. 그 다음에 9.1.2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준수평가가 9.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는 우리 내부 자체감사, 내부 평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우리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9.2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은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감사 내용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안전보건 목표 달성률을 아니면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 사항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하는 게 9.3 매니지먼트 리뷰가 되겠습니다. 경영자 검토가 완료되면은 10번의 개선, 지속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트에 관한 사항이 10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2 다른 그 경영 시스템과 달리 안전보건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는 10.2에 인시던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인시던트는 소위 뭐 사건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고조사가 되겠습니다. 사고조사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를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학계획 안전보건 계획 추진을 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위험성 평가할 때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할 내용 할 것인가가 10.2가 되고 전반적인 또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런 그 부적합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가 1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3은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PDCA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10.3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처벌법 조항과 ISO 35007 항목의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과 ISO 35001과의 조항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4조 1호에 관한 사항은 우리 ISO 35001 5.2, 6.2와 관련이 되어 있고 2호에 관한 사항은 5.3, 그 다음에 3호에 관한 사항은 6.1.2, 4호에 관한 사항은 7.1에 이렇게 서로 연관돼서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관한 사항은 5.3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호의 사항은 7.1.2에 관한 사항이고 7호의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 청취는 ISO 35001의 5.4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은 8.2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9호의 협력업체의 이게 선정과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8.1.4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그 진단 경험을 보면은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도입의 불충분 사례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그 안전보건 ISO 35000이든 다른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중심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ISO 35000을 비롯해서 경영 시스템은 취득의 중점이 아니라 ISO 35001을 실행하고 준수하고 해서 우리 사업장의 품질 관리든 환경 관리든 안전보건 확보를 하는 게 주목점입니다. 대부분 사업장, 많은 사업장에서 취득에 방점을 두고 실행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사업장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조직과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 경영 시스템은 안전부서에서 운영하는 건 안전부서는 전체적인 이 목표 수립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실제적으로 생산부서나 운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ISO 35000이든 다른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전담자의 이런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PDCA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업무, 매뉴얼, 절차서, 집순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공장을 비롯해서 PSM, 공장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ISO 35000 항목의 한 약 80% 이상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PSM 사업장 안녕일 경우에는 이런 경영 시스템과 이런 PSM 담당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요 미흡 항목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장에서는 조직사항 파악이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스와트 분석을 매년 연초에 스와트 분석을 이렇게 실시해서 이걸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스와트 분석을 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고, 그다음 5장의 안전보건 리더십 불충분은 안전보건 방침이나 이런 안전보건 방침을 다른 경영 시스템과 같이 하나의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이 소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목표 수립과 추진 계획 이런 게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5.4의 근로자 참여 협의에 관한 절차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이 있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특히 6.1.2의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성 평가 실시할 때 본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은 예산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지만은 안전보건 부서가 또 있습니다만은 안전보건 부서에서 집행할 예산을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 제8.1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우리 사업장에 부합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10.2의 산업재해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이 많은 사업장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이번에 조직사항, 사장의 조직사항을 보면은 이와 같이 스와트 분석, 우리 근로자, 외부 환경을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절차서를 마련하고 매년 연초에 이런 안전보건에 관한 내부 이슈 파악을 위한 스와트 분석이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와트 분석은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내부와 외부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돼서 이 사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는 실천하는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안전보건 방침은 ISO 35007에서 정한 6가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방침은 매년 이렇게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은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위치를 하시면은 이런 안전보건 방침은 다시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의 환경이 변경될 때는 안전보건 방침은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참여입니다. 근로자 참여에 관한 사항은 ISO뿐만 아니라 ISO 35001뿐만 아니라 중처법에서 중대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 참여에 관한 사항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시행령 제35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심의 의결사항은
제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서, 그 다음에 안전보건 활동 이런 내용을 우리가 현장 우리 사업장에 맞게 충분하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추진 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전시관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목표는 선언적이나 정성적 목표로 설정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매년 안전보건 단기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 절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2030 이와 같은 안전보건 추진 로드맵을 설정해서 수립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할 내용을 분기별로 실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예산 및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 예산을 보면은 이런 각 사별로 이런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매출액 대비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예산은 우리 사업장 실정에 부합하게,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의 위험도를 따라서 안전보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책정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이 국가기관은 대부분 95% 이상 이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기업 보면은 어느 사업장의 경우는 약 50% 수준에 이렇게 머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부서의 인원, 적정 역량을 확보한 우리가 인원을 확보를 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 전문가가 아닌 특히 석유화학 공장일 때는 공정안전 전문가를 확보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공정안전 전문가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해 공정안전 대학원 위탁 과정이나 아니면 외부 대학원에서 이렇게 진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력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예로는 이 선진국의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이렇게 안전보건 부서에 근무한 자만 이렇게 CEO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CEO는 안전보건 부서장을 역임하는 관행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부분 이렇게 경영자분들이 안전보건 활동이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특히 석유화학 공장을 보면은 이렇게 절대 안전수칙, 세이프티 골든 룰을 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작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업 위험성 평가, 작업 안전 분석과 작업 위험성 평가를 혼용하거나 아니면 잘못 실행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작업 위험성 평가할 경우에는 작업 안전 절차서, 세이프티 워크 프로시저를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작업 위험성 평가 절차를 또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보건 교육이 불충실하게 실시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임직원에 대한 이런 이력관리나 역량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안전보건 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와 경영자 검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 주기적인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한테 경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부 심사의 경우는 4장부터 10장까지 누락됨이 없이 우리가 내부 심사 평가 항목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심사원은 ISO 45001에서 필요한 이런 능력과 교육을 받은 자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필요시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해서 내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ISO 9001이나 ISO 14001, 그다음에 PSM과의 협조와 협력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 조사 및 지속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 검토에서 나타난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그다음에 공정 사고나 산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이렇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 조사, 루트 코즈에 대한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런 기법을 통해서 사고 시에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장의 사고가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정사고나 아차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해서 동종사고 재예방, 그 다음에 연간 안전보고 설정과 추진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선 방안을 보면은 이런 그 대부분의 석유화학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그 ISO 45001에서 오샤스 18001로 전환 심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ISO 45001에 대한 이런 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증기관으로 보면은 대부분 품질 경영 시스템 전문 심사원 위주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샤 MS나 또 ISO 35001 전문 심사원이 배치된 그런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득하고 또한 취득하고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를 해서 우리 무사고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보건 전공 항목, 이 세부 항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상황 파악에 관한 세부 진단 항목, 근로자 참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내부 평가,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경영자 검토,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주에 거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